한국 경제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고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외적인 변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의 원유 감산을 합의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어젯밤 사이에 들려온 경제 악재 오히려 지금 줄이겠다, 감산하겠다 네. 원유 어느 정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일단 이제 200만 배럴이니까 예상보다 훨씬 큰 폭이고 지금 10만 배럴 감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0만 배럴이니까 20배가 감산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유가 보시고 좀 놀란 게 유가가 별로 안 올랐어요, 사실은. 한 1% 내외 정도밖에 못 올랐는데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국제유가가. 예, 국제유가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90 다시 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그 좀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산하기 전 이미 이제 200만 배럴을 결정했지만 9월 달에 산유량만 봐도 이게 생산 한도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00을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 많은 그 오펙 국가들이 예를 들면 그 100이 아니라 70 정도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미 감산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생산 한도가 지금 일 한 348만 배럴 정도가 지금 미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하기 전부터 감산을 했고 국제유가 좀 빠지다 보니까 조금씩 줄여 나갔던 건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지금 수요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공급을 줄인다고 해서 국제유가가 이렇게 예전처럼 급하게 오르기는 좀 어려운 구도인 것 같고 또 한쪽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좀 사우디의 정치적인 좀 선택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합의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더 큰 감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되게 좀 당황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제 오늘 새벽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미국에서도 결국에 이제 전략 비축유를 좀 방출을 하겠다. 갖고 있는 이제 원유를 좀 풀고 사실 미국도 지금 여기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는 게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이게 물가가 또 올라가면은 굉장히 또 낭패를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 비축유 또 그게 끝나자마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란의 재무장관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와 지금 좋은 합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핵 협상을 지금 한 해 만에 뭐 계속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란이 핵 협상을 해서 만약에 국제 그 경제 시장이 다시 나오면 원유가 다시 늘어나거든요, 공급이. 그러면 이제 원유에 충격을 좀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은 그 카드를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결국엔 감산을 결정을 하긴 했지만 좀 정치적인 배경도 좀 있었고 이미 그 전부터 감산을 했기 때문에 국제유가에 영향은 안 줬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수요가 늘어나야 됩니다.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야 되고 그래서 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야 국제유가가 올라갈 수 있지 공급만 줄여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 감소 폭이 좀 이례적인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이라고 하는데 네. 물론 유가가 좀 내려가니까 감산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좀 폭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컸는데 근데 예. 항상 그런 거거든요. 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이 감산폭이 훨씬 컸으면 국제유가도 굉장히 크게 올랐어야 되는데 과거에도 감산했을 때 많이 오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승폭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전부터 감산을 좀 암암리에 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산 효과가 좀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결국 이제 시장 참가자는 아는 게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유가를 $80 이하로 좀 낮추고 싶어 하고요. 예. 오펙은 반대죠.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중간에 딱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런 좀 팽팽한 힘겨루기 때문에 유가가 어쨌든 꼭 수요 공급보다도 지금 정치적인 또 논리로 좀 이렇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중국 경제가 근데 좀 이렇게 살아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너무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좀 중국이 또 자초한 면도 있는 게 시진핑 주석이 지금 계속 언급을 하는 게 제로 코로나를 계속 지금 그 정책적으로 좀 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것 좀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는데 10월 16일 날 이제 당대회에서 3연임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아마 그 이후로는 좀 방역을 풀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대로 계속 제로 코로나를 가면 중국 경제가 굉장히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고 그게 풀리면 유가에는 이거는 플러스 요인이죠, 사실은. 그래서 중국의 당대회 10월 16일 이후에 좀 정책 변화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산합의 때문에 유가 충격은 좀 덜했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우리 물가거든요. 아무래도 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그나마 상승률 좀 꺾였는데 이거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만약에 뭐 예전처럼 뭐 90달러, 100달러, 그러니까 저번에 120달러까지 간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무역 수지에도 큰 또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번에 무역 수지가 좀 적자가 약간 감소한 것도 사실은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화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지금 우리 경제에 또 충격이 불가피하고 각종 기업들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외환 보유고에도 좀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결국 에너지 가격에 좀 안정화가 필수적인데 어쨌든 만약에 다시 한번 100달러를 넘어간다면 뭐 증시라든가 우리나라 또 물가 전반적으로 경제에 좀 악영향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6% 어제 발표돼서 2달 연속으로 상승세는 둔화됐다.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물가가 고물가가 정점은 찍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대부분은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좀 완만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언급을 했거든요. 소비자 물가 이제 발표되고 나서 예. 아마 10월이 정점 같다. 뭐 그러니까 10월 이후부터는 좀 확연히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언급이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이 예전보다는 고물가잖아요. 옛날에 뭐 물가가 2%, 1%에서 지금 5%인데 이게 2%로 좀 낮아져야 좀 숨통이 튀는데 이 시간은 되게 좀 오래 걸릴 걸로 보는 게 갈 길이 에너지가 멀군요, 지금 상황이. 지금 쉽진 않죠. 예.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그 에너지 가격은 어쨌든 막 급등락을 해요. 예. 뭐 채소류 가격도 이런 것들은 안정화가 뭐 되고는 있지만 문제가 구조적인 뭐 특히 외식비 이번에 뭐 치킨 값이라든가 외식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대요. 근데 아시겠지만 외식값은 올라가면요 내려가질 않습니다. 사실 이런 음식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번 오르면 꾸준하게 좀 오르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 물가가 좀 안정화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고물가 현상은 좀 장기간 좀 이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물가 정점은 찍었는데 레벨이 2%로 가는 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대략 어느 정도인지 좀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뭐 전문가마다 다르겠지만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어도 내년 말 정도는 돼야 될 걸로 좀 내년 말까지요.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 2%대가 그렇단 말씀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 내년 말이나 아마 2024년도 예상하는데 예. 근데 이게 좀 중요해요. 뭐냐면 지금 시장에 그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준이 결정하는 기준금리 있잖아요. 기준금리 밑으로만 떨어져도 그래도 좀 숨통은 튀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미국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4에서 한 4.25 정도 지금 기준금리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내년에 한 4월이나 5월 되면 미국의 물가가 4% 이하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0년 동안 월 평균 0.2%씩 물가가 올랐대요. 예. 근데 그거를 계산해 보면 예. 내년 5월이면 3.7로 떨어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0.2씩만 올라간다고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기준금리보다 낮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연준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행도 연준을 따라가니까 기준금리 이제 긴축 스탠스가 좀 꺾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미국의 금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물가는 내년 아마 한 4월 정도면 확실히 좀 4%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수가 될 수 있는 악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한 가지를 짚어보면 네. 북한의 최근에 미사일 발사가 거의 뭐 이틀 걸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좀처럼 지금 끝이 안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어떤 변수가 될까요? 그 사실 안 그래도 예. 어제 그 미국 증시가 사실은 그 전날 크게 올랐는데 한국의 코스닥이 어제 급락을 해버렸어요. 보통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제 내용 중에 나왔던 게 뭐 러시아가 핵무기를 쏠 거다 이런 루머도 좀 있었고 가장 컸던 건 이제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다시 동해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때문이다. 이런 뉴스 나왔는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긴장을 했던 거죠. 이거 다시 또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생기나? 네. 예. 옛날하고 좀 분위기가 또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실제로 또 이 주식을 좀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데,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뭐 예측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존재는 하지만 한반도에서 이제 그런 미사일 발사는 항상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흐름은 그냥 단기에 좀 그쳤다 영향은 증시 영향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달러화는 강해지고 우리 원화는 지금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돈을 풀어서 한 달에 200억 달러 우리 외화 보유액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이제 외환위기 아픈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네. 이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인터뷰한 걸 저도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는데 정부는 이제 계속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국민들은 좀 걱정을 하세요. 예전에 IMF 때도 괜찮다고 했는데 실제로 터졌기 때문에. 근데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물론 외환 보유가 많긴 많아요. 지금 세계에서도 8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외환 보유가 감소했는데 다른 나라들의 외환 보유가 더 떨어져 가지고 한국이 순위는 오히려 올라갔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이번에 뭐 200억 달러는 좀 감소를 했고 그리고 문제가 이게 달러화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진정이 안 되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경계감을 좀 높이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절대적으로 외환 보유가 높아졌고 IMF랑 비교를 해보면 예. 그때는 단기 외채가 또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도 외국에서 돈을 이제 끌어다가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그게 단기 외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좀 장기 외채가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사태가 좀 발생한다고 해서 갑자기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은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오히려 지금 신흥국 아시아가 문제가 아니라 예. 유럽이 더 문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흥국들이 이 예전보다 기초 체력이 많이 단단해졌고요. 특히 달러 부채를 많이 줄여놨어요. 과거에 이런 뭐 예전에 태국도 그렇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이제 유럽이 더 심각한 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시아보다는 좀 유럽이 좀 더 지금 리스크에 좀 직면돼 있는 게 좀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거 뭐 소수점 아래 숫자 차이까지 굉장히 민감하게 금융시장에서 반응하잖아요. 어떤 흐름으로 나올까요? 일단은 지난달에 이제 8.3% 나와서 원래 8.1을 예상했는데 예. 0.2가 더 나오니까 시장이 이제 충격을 받아서 증시가 이제 폭락을 했죠. 근데 이번에 나오는 데이터는 8.1% 정도로.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의하면 어쨌든 이제 물가는 꺾이는 거죠, 점점. 한때 9%까지 갔으니까요. 그래서 요건 좀 꺾일 텐데 좀 문제가 근원 물가라고 있습니다. 에너지하고 이런 농수산물 가격을 제외한 물가를 우리가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오히려 올라가요. 6.3에서 6.5로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꺾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은 꺾였잖아요, 사실은 예전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쨌든 누구나 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근원 물가가 꺾여야 되는데 이 근원 물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국의 임대료, 주거비입니다. 이 주택에 내는 이제 월세 같은 건데 예.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주택 가격 오를 때 막 계약들을 해놓다 보니까 근데 주택 가격이 1년 후행을 합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그러면 지금 미국의 주택 가격이 언제 꺾였냐면요. 지금 꺾이곤 있는데 올해 4월부터 꺾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내년 4월이면 미국의 주거비도 꺾이겠죠. 그러니까 상승률이 둔화될 텐데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닌데 그때까지는 물가가 그냥 한 번에 막 확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 높지 않은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내년 4월이면 미국의 물가가 좀 예. 확실히 떨어진다. 그게 또 시점도 맞아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아직은 고물가가 이어지지만 정점은 찍었지만 이렇게 좀 끈적거리는 뭐 주거비라든가 미국의 서비스 물가가 쉽게는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고물가 현상 자체는 쉽게 아직은 해소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어제 코스닥 급락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증시 좀 전반적으로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은 좀 증시가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하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 전지 회사들 주가가 좀 좋은 편인데 예. 한국에서 제일 큰 업종이 전체 시총의 한 30%가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살아나면 증시가 좋아지는데 다행히 지금 반도체는 업황은 안 좋아요. 너무나 안 좋습니다. 뭐 재고는 늘고. 예. 근데 이 미국의 3등 업체죠. 마이크론이 감산을 발표했어요. 공급을 줄이겠다. 공급을 줄이자마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급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예. 이게 3년 전에도 똑같아요. 그때도 업황 안 좋을 때 감산해서 주가 올라가고 나중에 재고 줄고 실제 업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자부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살아났는데 어쨌든 이렇게 반도체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돌렸다는 거는 국내 증시에도 어쨌든 이제 조금씩은 뭐 저점을 좀 다질 가능성이 좀 높아진 그런 좀 근거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데 다만 이 모든 불행의 시장은 물가잖아요. 예. 그래서 물가가 확실히 좀 꺾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뭐 V자 반등 아직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상승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오늘 좀 굉장히 강하게 좀 오르더라고요. 예. 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3일 정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가 바닥을 좀 잘 다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상승세 계속 됩니까? 아니면 단기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아직은 단기적이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닥이 형성이 돼야지 이제 그 다음이 보이는데 예. 그동안은 그게 안 보였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런 걸 좀 보여줬기 때문에 증시는 조금 이제 안정감을 찾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내년 꽃피는 4월이 오면 미국 물가도 꺾이고 우리 물가도 잡히고 우크라이나에는 좀 평화가 오고 네. 또 그렇게 그 전까지는 우리 정부가 좀 잘 관리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